근데 이제 국어 원점수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표준 점수 뭐 이렇게 표준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준 점수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국어 원점수를 궁금한데 그쵸? 궁금한데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어는 이제 이게 지금 언매 만점이 142입니다. 그리고 화작 만점은 139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0점이고 그러면 여기 141, 140 표준 점수 141, 140에는 화작 선택자는 한 명도 없겠죠. 그러니까 화작 선택자가 제일 높은 게 139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게 139인데 그럼 140이라고 140에는 화작 선택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언매 선택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142에서 141로 넘어가면 원점수가 98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40으로 내려가면 이제 97점이 되겠죠. 네, 98, 97, 뭐 이렇게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얘네 둘이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거나, 언매 만점자 135명이고, 언매에 하나 틀린 친구가 132명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언매에서 3점짜리 하나를 틀린 친구가, 270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작 선택자랑 언매 선택자가 같이 존재하니까. 왜냐하면 화작 만점자도 139고, 언어와 매체에서 96점을 받거나 95점을 받은 친구도 경우에 따라서 139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뭐를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 컷이 선명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5라는 점수를 보면 이 135 자리는 여기부터 보면 98, 97, 96, 95, 94, 93, 92 자리이긴 하지만 91, 이게 이렇게 1점씩 이렇게 툭툭 떨어지지 않는 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중에서 어떤 걸 더 틀리냐에 따라서 이게 점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다 보면 이게 딱 92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언어 매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친구가 공통을 더 많이 틀려가지고 공통을 더 많이 틀려서 93점을 받거나 선택을 더 많이 틀리고 공통을 덜 틀려서 91점을 받으면 똑같이 135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91점과 93점 사이의 점수가 135다. 그러니까 135라는 표현 점수에 해당하는 국어 원점수 중 언어와 매체는 91부터 93에 해당하는 점수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평가원이 발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화법과 작문은 그래서 94부터 96 사이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중에 135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다. 물론 94점을 받은 친구들 중에는 134인 친구가 있을 것이고 96점을 받은 친구 중에는 136을 받은 친구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94에서 96 사이의 친구들이 135를 주로 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면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저렇게 점수를 축축축축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130은 130이 1컷인데 130은 언매가 87에서 89 사이일 거고 화작이 90에서 91 사이의 점수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 컷은 1등급 컷은 화작이 90에서 91 그리고 언매가 87에서 89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2점짜리 두 문제, 또는 3점짜리 하나, 요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언매와 화작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확인해서 나온 점수거든요. 확인해서 나온 점수이긴 한데, 저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 뭐가 더 그러냐면은, 수학은 이게 3개잖아요. 국어는 이렇게 2개인데, 수학은 3개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고 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보면은 수학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수학이 144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적의 만점자고요. 이 143에 있는 118명 중에는 미적만 있는 게 아니라 기하 만점자도 있어요. 이 118명 중에는 기하 만점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확통 만점자가 이렇게 141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만점자로만 가지고 보면 144가 미적, 그 다음에 기하는 143, 그리고 확통은 141인데, 이건 이따가 이제 다시 표로 볼 거니까. 근데 이제 수학하고 국어에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되게 재밌는 차이가 있어요. 이거 이제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어는 어때요? 뭐 135, 132, 270, 560, 503 점점 늘죠. 늘다가 뭐 여기 조금 줄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반적으로는 계속 느는 느낌이 있다는 거를 지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늘어나는, 계속 뒤로 갈수록 이 누적만 느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개, 그러니까 그 점수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계속 느는 거예요. 계속 느는데 수학은 이상해요. 뭉태기 줄었다가 뭉태기 줄었다가 뭉태기 줄었다가 뭉태기, 뭐 뭉태기보다 조금 줄고 또 이런 식으로 가죠, 수학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체로 4점짜리를 어려워하고 그 4점짜리에서 아이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걸 틀리면서 몰려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뭉태기로 존재하는 저 시점 자체가 4점짜리의 배점이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적의 선택자들이 앞단에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미적의 선택자들이 기본적으로 4점짜리를 틀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부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이 미적 100이니까 여기가 미적 96이겠거니, 그리고 여기가 미적 92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88짜리일 수도 있고 89짜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92점인데 91점,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92점까지는 4점짜리 두 개로 뚝뚝 떨어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3점짜리를 하나 더 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90점, 뭐 89점, 88점 이렇게 떨어질 때 91점이 중간에 낄 수도 있고, 또 다른 점수, 다른 과목의 점수,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나 기하의 점수가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입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위는 아무래도 미적분 선택자들의 점수가 많겠지만 여기부터는 확통이나 기하 선택자들의 점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번 구평처럼 여기에서 확통 100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때 몰려 있거나 여기에 분포하고 139에 분포하거나 138에 이렇게 확통 선택자들도 몰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이게 137부터는 이 세 개가 본격적으로 다 몰려가는 시점이라서, 이게 여기까지 92라고는 대체로 확정할 수 있지만 이 뒷단에 가서는 점수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135라는 이 숫자가 갖고 있는, 135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점수도 하나로 딱 고정돼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여기 보시면 8889, 9293이니까 한 문제 차이 정도가 나는 거고, 이게 9091이니까 기하와 미적을 비교하면 역시 2점짜리 2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건 한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반 문제 정도, 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다. 그러면 수학은 굉장히 각 선택 과목들 사이의 간격이 좁게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국어의 화작과 언매는 일정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정확히 모르셔도 되는데,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저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그 부분이 아까 공통 과목이나 선택 과목의 요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것들의 그 배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 두시는데, 지금 이제 수경 원장님이 채팅창에 남겨주신 내용이 있는데, 저 수경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은 지금 조금 바트게 붙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은 141, 144, 143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국어는 화작과 언매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3점 차이가 나 있으니까 이 수학의 3점하고 국어의 3점 좀 느낌이 달라요. 수학의 3점은 한 문제의 차이지만 국어의 3점은 대체로는 두 문제 차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6평에서도 얘네는 지금 이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전년도 수능도 4점 차이가 나고요.
올해 수능도 전전년도 수능은 2점 차이가 났지만 점수는 3개가 있고 여기도 4점 차이가 나고요. 올해도 지금 올해 9편 같은 경우도 3점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점수는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2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화작의 표점을 좀 높여야 되고 화작의 표점을 좀 높이려고 하다 보면 화작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더 화작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화작을 선택하고 만점 받은 친구들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백분위 계산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물어보셨는데 요거를 물어보셨어요. 요거 물어보신 거거든요. 143이 0.72%인데 누적으로 치면 0.72%인데 왜 99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지금 보시면 원래는 백분위를 계산할 때는 동점자를 나누기 2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0.68%니까요. 저걸 절반으로 하면 0.34%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0.34를 빼면 99.66이잖아요. 99.66이니까 이걸 반올림해서 100이 되는 거예요. LK 김님. 그러니까 99. 맞죠? 예, 99.66인데 이거를 정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거를 반올림하면 1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143은 여기가 여기까지 0.72%인데 그럼 그 143까지 오면 99.5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99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계산 자체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100분위가 만점이라고 해서 꼭 100분위 100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될 때 그 100분위 계산을 할 때 그런 식의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44가 되게 많아가지고 많다가 보니까 이게 수학이 144가 이게 조금만 인원이 많았어도 이게 99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144 자체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되셨죠? 그래서 요게 차이를 보면은 이게 이 화작과 엄매가 조금 더 붙기를 원한다면 결과적으로 화작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화작 선택자들은 화작에서 한 문제 정도가 더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좀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는 거 이제 그걸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표준 점수의 분포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표준 점수의 분포 개수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시험마다 1등급은 항상 4%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 4% 덩어리를 올해 9평은 13등분을 한다는 거고 올해 6평은 6등분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 전년도 수능은 9등분을 했고 재작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은 이 18구간이나 나눴다라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이 수능과 이 수능 국어와 이 수능 수학을 보시면 이 수능 국어와 수학에서 1등급의 분포 개수를 보면 국어는 18개고요. 수학은 11개예요. 그러면 똑같이 수학 1등급과 국어 1등급의 4% 덩어리를 국어는 18등분을 하는 거고 수학은 11등분 하는 거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수학은 동점자지만 국어는 동점자가 아닌 게 생기는 거예요. 차점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학의 동점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국어 점수가 모든 변별력의 핵심이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똑같이 1등급만 가지고 2023학년도 수능을 보면 2023학년도 수능은 국어는 9등분이고 수학은 11등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학은 11등분이 나고 국어는 9등분이 났으니까 국어는 동점자인데 수학은 동점자가 아닌 아이들이 일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와 수학이 똑같이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영향력을 갖지만 수학의 영향이 조금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 6평가 같은 경우는 국어는 1등급이 6등분밖에 되지 않고 수학은 17등분이 됐으니까 올해 6평처럼 수능이 나왔다면 수학이 압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국어는 동점전에 그 안에 수학이 2개나 3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9평은 국어가 13개 13등분이 나고 수학은 10등분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그 동점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144점이 2,000명인데 국어는 150 몇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 2,000 몇 명들이 국어 점수는 쫙 쓰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얘네가 정시 지원을 한다 이걸 갖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얘네 2,000명을 가르는 건 국어에 있는 거죠. 뭐 요게 이해가 쉬우시겠구나. 그 2,000명에서 국어 만점자와 국어가 앞에서부터 축축축 차곡차곡 해서 2,000명까지를 세보면 점수가 4개나 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만 봤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2등급을 가지고 보면 2등급은 수학이 2등급은 수학이 9등분 되고 국어가 7등분이 된단 말이에요. 올해 9평을 보면, 이번 9평을 보면. 3등급도 보면 수학은 10등분인데 국어는 7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등급에 가면은, 2, 3등급이 모여서, 이렇게 지원하는 곳에 가면은 수학이 여전히 변별력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 내에서는 국어와 수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지그재그는 아니지만 국어와 수학 중에 어느 것이 절대 강자로 존재하지 않는 게 존재해요. 1등급 내에는.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2, 3등급에 가면은 2, 3등급은 오히려 계속 지금 수학이 좀 더 많이 쪼개지는 경우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수학을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특정한 과목을 잘하는 게 좋다,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불안에 떨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초점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고 내가 풀 수 있는 그 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고 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 3등급에서 수학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더 맞히자. 그 부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수학이 쉽다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을 수 있는데 수학이 쉽다라는 건 아까 보셨던 그 144에 2,000명한테 해당하는 말인 거지. 실제로 보시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이 표준점수 개수 분포를 보시면 수학이 쉬웠는데도 29개의 표준점수가 존재하잖아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29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평의 33개와 비교해서 아주 급격하게 적은 것도 아니고 2023학년도 수능에 25개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런 거를 쉬운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특정한 몇몇 문항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나머지 문항들은 쉽고 이런 구조가 가니까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골고루 어려우니까 이게 잘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29개인데 여기 지금 33개 잘 보시면 6평에 33개 잘 보시면 17개, 7개, 9개니까 이거는 어려운 건 어렵고 쉬운 건 쉽고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이게 비교적 잘 쓰잖아요. 여기도 비교적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보면 이런 형태로 저거를 그러니까 이 숫자가 되게 아름다운 숫자인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적절하게 저 숫자가 존재한다는 건 아이들이 그만큼 변별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는 13개지만 여기 7개, 7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구조 자체가 앞단에서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항들이 좀 존재했던 거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나름대로 어떤 조금 쉬운 부분이 있었다. 특히 이제 이게 수학이 아니라 국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보다는 국어라는 어떤 특성 자체가 국어를 시간을 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떻게 하다가 맞추는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히는 문제도. 근데 수학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차이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 수학은 이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국어도, 결과적으로는 문학이나, 선택 과목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독서에서 더 이상 어렵게 무언가를 출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 자체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